어제 전해드린 카타르 경제포럼 인터뷰에 이어서 공개된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CNBC와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해당 영상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뷰는 기가 팩토리에서 진행되었고 당연히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근황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의 인터뷰 충격 때문인진 몰라도 이렇게 정석적인 인터뷰를 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일론 머스크가 착용한 자켓이 눈에 띕니다. 정보를 찾아봤는데 고객들에게 판매 중인 굿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 전용 옷으로 보이는데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진행자는 일론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월 말까지 오스틴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건가요? 한다면 그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라고 핵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네, 할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7일 내내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고 거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 중이고 수천 대의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좀 이상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을 지나가는 테슬라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도 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가 기관 투자자들과의 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로보택시 초기 열대 출시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빠르게 확장할 거니 걱정 말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였었는데요. 진행자는 고맙게도 그에 관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어야겠죠. 어제 그 인터뷰가 얼마나 시간 낭비였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진행자는 로보택시가 초기에는 10대에서 12대 정도만 도로에 나올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확장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었고 일론은 네,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할 겁니다. 첫 주에는요 라면서 10대 시작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처음엔 10대로 시작하지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성과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늘릴 겁니다. 신중하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날부터 1000대나 10,000대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그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첫 주는 아마 10대에서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로 늘리고 몇 달 안에 1000대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안토니오 같은 다른 도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버를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론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버는 아니지만 리프트를 인수해야 한다고 며칠 전 열변을 토하던 게리 블랙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로보택시의 개념,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차가 돈을 벌어다 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확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스틴에서 잘 작동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잘 작동할 것입니다. 물론 뉴욕 도심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도시는 오스틴과 비슷합니다. 오늘 타도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태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자율주행 기술, 타사 라이센싱은 고려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네, 여러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논의 중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능력을 더 보여줄수록 라이센싱 수요가 늘 거고 우리는 기꺼이 도울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간중간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라이다를 사용하는 웨이모, 자율주행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BYD입니다. 그리고 일론은 웨이모의 경우 테슬라가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시스템은 생물학적 신경망과 눈, 즉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신경망, 카메라가 가장 잘 작동할 겁니다. 우리는 소음, 예를 들어 소방차나 경찰차 소리를 듣기 위한 마이크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BYD의 경우 중국에서는 영상 데이터로 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된 방식으로 훈련한 자율주행을 출시했는데 그럼에도 중국 현지 언론 테스트에서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경쟁자는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론의 최근 행보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당신의 정부 활동이 테슬라 브랜드에 손상을 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걸 후회하십니까? 정보 효율 부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이제 더 논란이 많은 인물이 됐고 일부 고객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선 안에서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거짓을 퍼뜨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단 한 명도 해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판매량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회사의 재정적 성공을 좌우할 겁니다. 1분기는 모델 Y 공장 재정비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모델 Y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지금 수요가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중요한 말을 하였는데요. 그는 테슬라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CEO의 정치적 견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이어 옵티머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자율주행과 함께 테슬라의 장기적인 재무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앞서 언급했는데요. 그는 옵티머스가 가장 막강한 제품이 될 거라고 전망했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C3PO나 R2D2 같은 로봇을 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옵티머스의 수요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으며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자가 옵티머스의 훈련 과정에 대해 묻자 머스크는 현재 지금은 인간이 모션 캡처 수트를 착용해 물건을 짚거나 문을 여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공을 던지거나 춤을 추는 동작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유튜브나 설명 영상을 보고 스스로 작업을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업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임계점으로 몇 년 안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자율학습에 대해 더 물었고 머스크는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배우듯 옵티머스도 자율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행자는 옵티머스가 설거지, 강아지 산책, 아기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물었고 머스크는 당연히 가능하며 심지어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아도 필요를 예측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X 공식 계정은 5월 21일 1시경 난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게 아니야 알겠어? 라는 말과 함께 1분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속 옵티머스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에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넣고 쓰레바지와 빗자루로 테이블 위를 쓸고 페이퍼 타월을 뜯고 볶음용 스푼을 들어 냄비를 뒤적이고 청소기를 집어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커튼을 치는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옵티머스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유용한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나 청소와 같은 가정 내 작업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모습은 로봇이 가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을 재게시하며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제품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였습니다. 유저 닥터 노우 윗 올은 이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데모들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게 분명하네요. 옵티머스가 우리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자비스는 옵티머스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함께 영구적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면 모든 작업 정보가 즉시 이용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 요점은 옵티머스가 아이패드를 들고 앉아서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델 S의 페이스리프트로 추정되는 차량이 독일 뉘르부르클링 북쪽 지역 서킷에서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포착된 차량의 이미지는 외형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전면의 범퍼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고 그나마 범퍼 카메라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휠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저게 완전한 페이스리프트는 아니고 아직 변경을 하고 있는 와중이며 그 도중에 주행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